내 이름은 크로이와 카이토.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 여기저기 취업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미인 탤런트의 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 크로이와 더워. 네, 에어컨 틀게요. 목말라. 네, 차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봐. 네? 네? 뭘 멍하니 있어? 재밌는 얘기 해보라니까? 개그맨 뺨칠 정도로 웃긴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빨리! 그게 뭐야, 지금 웃어? 센스가 없네. 일단 쓸모없는 게 내 매니저라니. 내 인생도 끝이네. 죄송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 찍어서 올려줘. 예? 또 제가 쓰라고요? 요즘 계속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딱히 상관없잖아? 프로이어가 대신해준 뒤로 팔로워도 늘고 있고. 이거야 원. 매니저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게 들킨다면 팬들이 난리 날 텐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은 세카이 후식이다. 아름다운 외모로 남성 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게다가 요즘 SNS에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시물도 올리고 있어서 여성 팬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걸 올린 것도 나지만 후식이 씨의 매니저를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싸가지가 없고 오만한 후식이 씨에게 매일 휘둘리기만 할 뿐이다. 실례합니다. 10시 A 스튜디오에 가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준비 다 됐나요? 예? 11시 아니었나요? 스튜디오 시간 바뀌었다고 연락 안 왔었나요?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그런 메일이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다행히 오늘은 빨리 왔으니까 바로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을 잘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 근래 일주일 정도 제대로 못 잤지. SNS 업로드 때문에 사진,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일정 관리에다가 거래처에 답례품도 보내야 하고 다음 방송 관계자분들과 인사도 해야 하고. 겉으로 봤을 때 세카이 후시기는 그냥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불려지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아직 연예계에서 지위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런 영업들을 해야 한다. 프로이와 빨리 와! 같이 사과하러 가자고! 네, 갈게요. 생각해보니 내가 일하고 싶었던 연예계의 이미지는 방송을 제작하는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일단 연예인 매니저 같은 게 아니라 야근에 후시기 씨의 성질을 받아주는 것도 이젠 지쳤어. 요즘 들어 실수도 많아졌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때려치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진짜로 그만두고 싶어지고 말았다. 그 외에도 일이 너무 많다. 나중에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나서 그만두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다. 게다가 내가 지쳐있는 상태로 매니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 좀 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그녀의 매니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방송 녹화 중 내 머릿속에는 그만둬야만 하는 이유만 계속 생각났다. 이따 일 끝나고 후시기 씨한테 말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후시기 씨를 멘션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해드렸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너 때문에 삽질하느라 고생했다고! 일단 멍청한 매니저는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한번 들어갔다가 재활용돼서 돌아오는 건 어때? 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네요. 후시기 씨 말씀대로 정말 그만두는 편이 낫겠어요. 잠깐만! 갑자기 그만둘 생각이야? 생각이 있는 거야? 내일 내 스케줄은 어떻게 하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다른 분이 와서 도와주시겠죠. 말도 안 돼. 뭐가 불만이야? 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카이 호시기의 매니저라고. 자랑스럽지 않아? 이젠 지쳤어요. 앓는 소리 하지 마. 일하고 있는 건 나라고. 나 참, 제가 매일 몇 군데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지 아세요? 덕분에 당신은 SNS 스타가 되었지만 그건 제가 다 꾸준하게 업로드를 한 덕분이라고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 인기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그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당신은 그동안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당신 노력도 있겠지만 저는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SNS를 하고 당신 대신에 대중들에게 온갖 욕을 먹어왔어요. 이런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한 걸까요? 그걸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전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연예인이란 게 엄청나게 대단할지라도 전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그만둘 거예요. 하지마. 안 돼. 가지마, 크로이와. 미안해. 사과할게. 앞으로는 내가 업로드할 테니까 그만두지 말아줘. 이게 그렇게까지 울 일인가요? 사실 나 크로이와를 좋아해. 좋아하니까 그만두지 말았으면 좋겠어. 후시기 씨가 절 좋아한다고요? 크로이와는 조금 싸가지 없게 굴어도 용서해주니까 힘든 날에는 계속 징징댔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응석 부리고 싶었던 건데 그걸 용서해주는 걸 보고 계속 싸가지 없이 굴어서 미안해. 크로이와의 입장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늦은 거겠지?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을래? 나 변해볼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차버려도 상관없어. 후시기 씨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만두겠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후시기 씨의 매니저 일을 조금 더 해보기로 했다. 크로이와 사진 편집 다 했어. 네, 그럼 제가 작성한 문장을 넣어서 업로드해주세요. 이미지 편집은 내가 더 낫지 않아? 그치만 글 쓰는 건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후시기 씨, 크로이와 항상 고마워. 세카이 후시기는 변했다. 조금 오만하고 고상한 이미지에서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덕분에 그녀의 인기는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방금 그녀가 말한 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곤란하니까 이런 곳에서 그런 말은 자제해주세요. 미안해. 야, 돈 없는 코키, 오늘도 자전거 통학이냐? 돈이 없는 서민은 정말 힘들겠네. 뭐 힘내, 먼저 갈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끼는 거라고. 재벌 측하사, 누구라도 아는 대기업 사장 아들이 우월감을 자랑하고 싶은 건지 일부러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 녀석은 본인의 대단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서민들을 깔보는 걸 좋아하니까. 자, 오늘의 점심은 세계점의 장어덮밥인가? 몇 번이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지. 집사, 이건 얼마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라 서민들한텐 비싸겠군. 어라? 꽤 작은 상자네? 액세서리 보관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게 네 런치박스? 조그맣고 귀엽네. 배고파서 쓰러지지 않게 조심해. 에이, 진짜 시끄럽네. 말 좀 그만 걸라고. 평범하게 도시락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한부모 가정에서 열심히 절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인간은 저런 놈한텐 딱 좋은 타겟이겠지. 야, 들었어? 내일 전학생 온대. 진짜? 다음날. 뭐야? 학교 쪽에서 무슨 일 있었나? 여기가 제가 다닐 새로운 학교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쿠조르자카 사쿠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으니 부디 절 편하게 불러주세요. 쿠조르자카라는 이름이 길다면 쿠즈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리가 없잖아. 꽤 특이한 애네. 점심시간.
오늘은 등교를 했을 때부터 그놈이 내 관심을 다 가져갔지. 점심시간 때 만회하겠어. 아, 시계배의 초밥 도시락의 맛은 정말 압도적이라니까. 아, 이건 200만 원이었나? 역시 시계배군. 쟤 질리지도 않나 보네. 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오늘의 런치입니다. 고마워요. 사쿠라 씨 집안은 엄청나게 돈이 많나 본데? 울트라 하이퍼 부자 아가씨 뭐 그런 거? 치카사 같은 건 엄청 작게 보이네. 쿠즈류자카 씨도 대단하시네요. 역시 우리 같은 상류층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니까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도 상류층 어필을. 자, 보세요. 이 녀석이 먹고 있는 음식은 이런 서민적인. 야, 뭐 하는 거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 아름다워라. 네? 조화가 이루어진 색감. 마치 작은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 같아요. 이건 뭔가 특별한 재료인가요? 네? 아니요, 제가 키운 채소인데요. 본인 스스로요? 당신은 밭을 기르고 계신가요? 아니요, 베란다에서 직접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야채는 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키울 수 있는 거군요. 몰랐어요. 역시 아버지가 골라주지 않으신 학교에선 모르는 일이 많네요. 저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세요. 네? 상관은 없지만. 뭐? 젠장, 이대로라면 내 존재가 사라지겠어. 집사, 넌 저 여자를 지켜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방과 후. 오늘은 새로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역시 스스로 결정한 학교에 전화 가서 다행이에요. 평범한 일 뿐이었는데 즐거우셨다면 다행이에요. 코우키 씨는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가시나요? 일반 고등학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에 돌아간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저는 교통비도 아껴야 해서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 들은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뭐 상관없지만. 사쿠라 씨, 혹시 돌아가는 길에도 고급차로 돌아가시나요? 앞으로도 매일? 네, 그럴 건데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테니까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던 거였나요? 그렇죠. 매번 도로를 막게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리무진을 타지 않을게요. 상식은 모르지만 속은 깊은 이구나. 그럼 모처럼 자전거 뒤에 타서 이 근처를 돌아다녀 볼까요? 정말이신가요?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뭐? 안 돌아간다고? 찬스군. 좋아, 곧장 차를 내와라. 우리 가문의 존재를 알려주지. 그주리자카 씨, 들었어요. 리무진으로 못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우리 가문의 차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설마 그 다 낡은 자전거로 돌아가실... 치카사님, 저건... 야, 거기 차! 방해되니까 비켜! 안 비키면 이대로 치고 가는 수가 있어. 우리 가문의 차가... 사쿠라 씨, 저 차는 멈추게 한 게 아니었나요? 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게 된다는 게 기뻐서 깜빡했어요. 일주일 후. 그 이후로 치카사는 조용해졌군. 사쿠라 씨와의 격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이겠지? 집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궁금하긴 하지만 사쿠라 씨는 책임감을 가지고 치카사한테 사과했지만 자존감이 높은 치카사는 저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말했었지. 뭐 교통정리를 무시한 치카사 쪽도 잘못은 있고 나는 사쿠라 씨한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해드렸지만
다이스케 씨, 괜찮으시다면 오늘 집 베란다의 화분들을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전학 첫날 이후부터 나는 그녀와 이런 식으로 두근거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 이름은 카이토, 대학생. 솔직히 평범한 남자다. 소심하고 용모도 좋진 않다. 내 옆에는 대체로 다이스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욱 눈에 띈다. 야, 나도 참 또 여자한테 고백받았지 뭐냐. 그렇구나. 다이스케는 내 소꿉친구다. 보는 바와 같이 잘생기고 사기적이다. 분명 내가 소꿉친구가 아니었다면 평생 엮일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다이스케는 친구가 많으니 나 같은 놈과 같이 있지 않아도 될 텐데. 뭐 나랑 같이 있으면 본인이 눈에 띌 테니까. 보육원부터 시작된 썩은 인연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끊어지지 않았다. 다이스케 이외에 친한 친구가 없는 나는 감사한 듯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이스케가 눈부셔서 짜증나는 듯한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봄이 찾아왔다. 야, 카이토. 이번에 알바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미안. 최근에 이미 알바 하나 시작했거든. 그래? 혹시 누구한테 추천받았어? 사실은 여친한테. 뭐? 여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미안. 아니, 그런 것까지 다 너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 언제 고백한 거야? 아니, 고백받은 거야. 뭐? 고백받았다고? 너한테 고백하다니 특이하네. 다음에 소개시켜주라. 싫어. 그보다 나 여친이랑 같이 다닐 일이 늘어날 것 같아. 뭐 그렇다고. 잘 부탁한다. 미안. 오래 기다렸지, 히카루. 아니, 괜찮아.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사실은 소꿉친구한테 붙잡혀 있었어. 아, 다이스케 말이지? 알고 있었어? 뭐 그렇지. 다이스키는 잘생겼으니 역시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지. 야, 삐지지 마. 내가 다이스케를 알고 있는 건 너를 계속 봐왔기 때문이야. 다이스케는 항상 너한테 붙어 다니잖아. 그런 거야? 응? 나한테는 다이스케보다 네가 훨씬 잘생겨 보여. 자신감 가져도 돼. 고마워. 그녀의 이름은 히카루. 같은 학과인데 다정하고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준다. 본인이 말하길 이래봬도 집착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연락을 자주 하고 싶어 해서 연애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음 생긴 여친에게 연락이 오면 기쁜 마음밖에 들지 않는 나에게는 문제없는 일이다. 오히려 자주 연락해주는 히카루가 귀여워서 나도 히카루를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 있었으니. 안녕. 잠깐 실례도 될까? 뭐야? 그렇게 싫은 표정 짓지 마. 나랑 네 사이잖아. 여친분도 괜찮으시죠? 네, 뭐... 어라, 그거 여친분이 손수 만든 도시락? 냉동식품만 잔뜩이네? 카이토네 엄마는 엄청 가정적이거든. 디저트 같은 것도 다 손수 만드시고 도시락에 냉동식품 같은 건 안 쓰시지 않을까? 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그런 게 기쁜 건 처음뿐일걸? 쓸데없는 참견이야. 소꿉친구로서 충고하겠는데 여친분이 연락광이시라며? 그런 타입은 헤어질 때 엄청 성가셔. 무사히 헤어지긴 힘들걸. 뭐 연애가 처음인 너는 모르겠지만 야, 말이 심하잖아. 적당히 해. 무서워라. 여친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히카루, 미안. 아니, 괜찮아. 히카루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다이스케가 쓸데없는 말을 한 탓에 그녀가 상처 입었다는 건 확실했다. 나는 다이스케가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면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화낸 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나와 히카루가 함께 있을 때 참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히카루가 혼자 있을 때 시비를 걸었나 보다. 저기, 카이토. 왜? 사실 다이스케한테 요즘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 곤란해. 뭐?
다이스케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네가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나한테 맘대로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다이스케는 나랑 네가 사귀는 게 싫은 걸까? 뭔가 우리를 헤어지게 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 다이스케가 어떤 속셈이든 상관없어.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하니까. 카이토, 나 네가 정말 소중해. 그러니까 네 소꿉친구인 다이스케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관계의 소꿉친구가 아니야. 계속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못해서 괴로웠지만 너랑 사귀게 되고 나는 다이스케한테서 떨어질 수 있게 됐어. 나는 더 이상 다이스케의 옆이 아니라 네 옆에 있고 싶어. 알았어. 그럼 이제 참지 않아도 되겠네. 참아? 그로부터 일주일. 요즘 대학에서 다이스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연락도 전혀 없었다. 조용해져서 좋았지만 조금 신경 쓰인 나는 히카루에게 물어보았다. 히카루, 요즘 다이스케가 이상한 말 안 해? 아니, 요즘은 만난 적 없어. 그래? 최근 학교에 안 오는 것 같단 말이지. 무슨 일 있나? 어라, 너 몰랐어? 뭘? 다이스케 3명이랑 사귄다는 게 들통나서 여친들한테 엄청 무서운 보복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래? 응. 다른 대학 다니는 애랑 동아리 선배랑 가까운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몰랐어. 넌 자세히 알고 있네? 아, 응. 다들 내 친구거든. 뭐? 다들 SNS에서 알게 된 집착이 심한 애들이야. 그래서 각자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다이스케랑 사귀는 것 같길래 네 소꿉친구라서 말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정 떨어져서 유출했어. 그러니까 다이스케가 본인이 성가시다고 말했던 그 수라장 한가운데 있다는 건가? 무사히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어쩌고 있으려나. 그 후 히카루의 집착이 아주 조금 신경 쓰였지만 히카루와 싸우게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히카루가 말하길 내가 연락도 자주 하고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거니 히카루가 심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지금도 나는 히카루와 사이좋게 사귀고 있다. 다이스케는 그 후 3명의 여성한테 아주 심한 꼴을 당한 모양인지 대학을 그만두고 본가에 틀어박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후 나에게도 연락이 없다.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아직 모른다. 내 이름은 코우케. 대학에 다니기 위해 도쿄에 와서 26살 회사원인 누나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 누나에게 이상한 버릇이 있어 항상 곤란하다. 나왔어. 있잖아. 아파트 앞에서 고양이 주워버렸어. 원래 장소에 돌려놓고 와. 왜? 이 아파트에서는 못 기르니까. 하지만 그런 곳에 있으면 배를 고를 테니 우리가 주인을 찾아주자. 항상 그러고 있잖아. 누나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주워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이거든. 매번 엄청 조마조마한다고. 그런 거로 우리는 네 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멋진 주인을 찾아줄게. 누나! 내 얘기 들은 거 맞아? 나는 항상 누나가 주워온 것을 처리하는 담당이다. 미아가 된 햄스터, 말라 죽을 것 같은 식물, 정체 모를 골동품들까지. 집 앞에서 주웠다 말하면서 이상한 것만 주워오니까 나는 주인을 찾아주거나 돌봐주거나 재활용 가게에 가져가거나 항상 아주 바쁘다. 내가 없으면 지금쯤 누나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겠지. 엄마도 내 자취가 불안한 게 아니라 누나 자취가 걱정돼서 같이 살라고 한 거 아닐까. 그리고 어느 날 누나가 또 엄청난 걸 주워왔다. 어라, 친구야? 아니, 아파트 앞에서 주웠어. 뭐? 잠깐. 사람은 주워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아파트 앞에서 웅크려 있길래. 됐으니까 어떻게든 돌려보내. 뭐?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주워오는 건 사정이 있는 애들 뿐이니까. 나는 그 기준을 죽어도 모르겠다. 그치?
가출한 거지? 가봐. 아니, 가출한 사람을 주워오면 어떡하라고. 경찰 불러야 되나? 집을 물어보고 데려다 줘야 하나? 밖은 불쌍한 데다 위험하니까 한동안 우리 집에 있게 해주자. 일단 묻겠는데 미성년자는 아니겠지? 제 이름은 리카. 올해 만으로 20살이 되었습니다. 누나가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누나가 책임져야 된다. 난 몰라. 이렇게 우리 누나는 가출한 사람을 집에 재우기로 했다. 딱히 가출한 이유를 묻진 않아서 알고 있는 건 이름과 나이, 가출했다는 사실뿐. 그것조차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호구인 거야. 속아도 난 모른다. 내일이 되면 엄마한테 상담해볼까? 나보다 어른인 누나가 전혀 믿음직하지 않아. 고민하다 어느새 잠들었는데 문득 몸이 무겁다고 느껴져 눈을 떴다. 어라, 깼어? 아직 자고 있어도 됐는데.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있지. 네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간단히 집에 들여보내다니. 이 자식 역시 위험한 놈인가? 뭐가 목적이야? 내 목적은 당신 누나. 누나? 너 누나한테 뭘 할 셈이야? 나는 말이지, 네 누나랑 친해지고 싶어. 네? 내라니, 뭐야? 너 남동생인 주제에 누나의 매력을 모르는 거야? 네 누나는 말이야, 다정한 성모 같은 사람이라고. 아파트 앞에 있는 건 뭐든 줍기로 유명하다고. 설마 누나가 뭔가를 항상 가져오는 건 누나가 주워가는 걸 알고서 누군가가 넣고 가기 때문인 건가? 그 다정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나는 꽤 전부터 언니를 좋아하게 되었어. 그럼 밤에 기습하는 건 누나한테 해야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딱히 언니랑 연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 나는 저런 언니를 갖고 싶은 거야. 동생이 되고 싶다는 말이야? 그게 연인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 바보구나. 언니의 동생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 너랑 결혼해서 의동생이 되는 거야. 뭐? 누가 너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야. 금방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금방 기분 좋아질 거야. 몸에 솔직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 내 기술을 얕보지 마. 그만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완전히 리카라는 여자에게 뼛속까지 털렸다. 좋은 아침. 잘 잤니? 최고의 아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여친이 됐다고 누나한테 말해준다면 괜찮아. 그냥 마사지가 신급으로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애인이 되어야만 한다니. 무슨 소리야. 그만큼 정중한 마사지를 가게에서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그걸 매일 무료로 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평범한 가출녀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은 엄청난 실력의 마사지사였다. 이렇게 몸이 가벼운 아침은 처음이야. 만성 어깨뭉침으로 고민하던 내가 누나를 노리는 여자에게 구원받다니. 가출했다는 건 결국 거짓말인 거야? 언니한테 주어지기 위한 거짓말이야. 바로 인정하네. 그래서 누나가 목적인데 그 동생이랑 사귀는 거에 거부감은 없어? 그야 나는 언니가 언니 포지션이었으면 좋겠는걸. 게다가 하룻밤 네 자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네가 그 언니의 남동생이라고 생각하니 금방 두근거렸어. 결국 누나 관련이구나. 그런 점은 흔들리지 않는 녀석이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우주인이 아닐까? 리카 씨랑 사귀게 됐습니다. 뭐 당연한 반응이지. 자기가 주워온 처음 보는 여자랑 남동생이 하룻밤 만에 사귀게 되었으니. 축하해. 사실 나도 네 여친에 딱 맞는 여자애라는 생각에 주워온 거야. 뭐? 그러니
딱이라니 부끄러워요. 아무래도 이 중에 정상이는 나 하나뿐인 것 같다. 마사지만은 믿을 수 있는 그녀 덕분에 몸은 가벼워질 것 같지만 셋이서 살면 점점 고민이 무거워질 것 같다. 은 카즈하라 미즈키. 오늘은 회사에서 귀찮은 일을 맡게 되고 말았다. 카즈와라, 미안한데 오늘 접대 좀 같이 가주지 않을래? 네? 제가요? 평소에는 카토 씨랑 같이 가시지 않나요? 아휴, 카토는 글렀어. 다음에 그 거래처 사장한테 무슨 말 들으면 때려 눕힌댄다. 저번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젊은 사장이 쓸데없이 자존심이 높아서 응대하기가 귀찮거든. 심지어 남을 바보 취급하는 게 취미인 모양이라. 그래서 카토 씨가 칠 뻔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괜히 기분 나쁘게 해서 거래를 망치고 싶지 않은데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침착하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부탁하시니 거절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나는 상사와 함께 문제의 젊은 사장을 접대하러 가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젊은 에이스를 사장님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즈하라 미즈키입니다.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나약해 보이는군. 자네 회사 내 에이스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인데 회사가 잘 돌아가긴 하나? 장래가 걱정되는군. 우리 회사가 그런 것과 거래해도 괜찮으련지 모르겠네. 우와, 뭔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네. 이래놓고 사장이라니 저쪽 회사 장래가 더 걱정되는데. 이 젊은 사장은 작년에 사장이 되었다고 한다. 회사를 일으켜 세운 아버지가 급사해서 사장 자리 물려받기도 했다고. 이런 사장이 세운 회사라면 별것 아닐 것 같지만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원 중에는 우수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현재 그의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도 그 사원들의 힘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솔직히 이 사장은 장식이라는 소문이다. 나랑 비슷한 나이인가? 아무리 봐도 우리 상사가 연배가 높은데 완전히 하대하고 있어. 이거야 원 카토 씨가 화날 만했네. 카즈와라, 자네는 인기가 많은 편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가? 딱 외모대로구만. 뭐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어디에 가도 여성의 관심을 끄는 타입이라서 말이야. 여성이 끊이질 않더군. 그 여성은 당신을 돈줄로만 볼 것 같지만요. 아무래도 내 길을 죽이고 싶은 모양인데 동년배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인기가 없는 데다가 남의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인생이라니 꽤나 고통스럽지 않나? 그렇네요. 카즈와라, 남을 부리는 사람과 남에게 부려지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운이려나요? 과연 카즈와라, 저 자식이 사장이 된 것도 운이니까. 바보인가? 자네는 뭐든지 운에 맡기는 사람인가? 사주로 인생을 밝게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입인가? 사주는 잘 모릅니다만. 자네는 바보인가 보군. 불쌍하게도 사람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먼저 학력. 학력은 상관없다는 녀석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지능 수준이 다르면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좋을 정도지. 인간과 침팬치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라네. 배움터의 교육 레벨로 생물로서의 종족이 바뀌지. 그런데 사장님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천하의 도쿄대지. 대단해! 도쿄대를 졸업하고 사장이 되시다니. 역시 사장님이세요. 그렇지.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라네. 하지만 착각하지 말도록. 내가 선택받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건 가정 환경이 좋았다거나 유전자가 우수했다거나 하는 운 때문이 아닐세. 나는 노력했다네. 누구나 노력하면 도쿄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그 노력을 못하니까 자네들은 밑바닥을 기어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역시 사장님이시네요. 역시 카즈와라. 사장의 말을 듣고도 안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수한 나, 그리고 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감사함을 알겠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사장임에도 제대로 일을 해서 우리 회사의 거래에 응해주는 사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 나는 자네들 같이 학력이 밑바닥이 아니니 말일세. 존경하도록 실수로라도 대등하게 취급하지 말도록 하게. 먼저 거래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게. 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 에이스는 바보지만 솔직해서 좋군. 마음에 들었다. 감사합니다. 잘됐네, 가져와라. 네, 대단히 기쁩니다. 가져와라. 오늘 답례는 제대로 하마. 다행이다. 일은 무사히 해냈나 봐. 또 불려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싫지만. 그래서 자네는 무슨 대학인가? 말해보게. 네? 말해보도록. 이름도 모르는 작은 대학이어도 상관없네. 자네 이름과 함께 기억해두고 싶군. 하지만 뭐야, 그렇게 말하기 힘든가? 오히려 흥미가 생기는군. 빨리 말하도록. 거짓말은 안 된다. 나는 거짓말이 정말 싫단 말이다. 네, 그럼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말해라. 어차피 재미도 없는 대학일 텐데 뜸들이지 말고. 네, 제가 졸업한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라면 세계대학 1위 아닌가요? 그리고 도쿄대는 36이었나? 아니, 왜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이 그런 보잘것없는 회사에 있는 건가? 당연히 거짓말이겠지? 그게 사실입니다. 왜지? 왜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어쩌다 보니 학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게 뭔가? 역시 바보인 건가? 천재의 생각을 평범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뭐야? 정말 옥스퍼드인 건가?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저는 대학의 순위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수습해주는 거냐? 자기가 나온 대학에 긍지를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마음을 지탱해서 힘을 얻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요. 학력 밑바닥이라고 단정지어서 미안. 아니요. 다행이다. 잘 수습됐다. 가져와라. 잘했다. 다음에 진짜 답례 제대로 해주마. 이렇게 개성 있는 젊은 사장과의 면담은 잘 마무리되었다. 그 후 사장님은 내가 마음에 드셨는지 개인적으로 종종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사장님은 나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고 회사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아졌다고 기쁘게 얘기했다. 지금은 나도 사장님을 싫어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서 학력으로 갑질을 했던 사장님을 떠올리곤 귀여웠다며 웃게 되었다. 내 이름은 호타 미즈키.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지만 오늘은 낡은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곳은 선대 회장님의 비밀 메모가 수납되어 있는 자료실. 오늘은 상사로부터 다음 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전혀 보이질 않아서 먼지투성이가 되기만 하고 있다. 왜 지금에서야 선대 회장님의 비밀 메모가 필요한 건데? 그리고 누구야 대체? 이런 곳에 참고 자료가 있다는 걸 아는 놈은. 원래라면 못 찾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고 싶지만 나에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곳을 담당하게 된 것은 나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즈키 씨, 있었어요. 이거 맞나요? 정말 찾으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노트 덤이나 파일들 사이에 끼워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류랑 관련된 곳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선대 회장님은 성실한 분이셨나 봐요. 이런 빌딩 창고에 본인의 메모를 다 보관할 정도니까 성실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럼 이제 나갈까요? 먼지 투성이라서 마스크를 써도 코가 간지럽네요. 아, 코스가 씨는 정말 귀엽단 말이야.
오늘은 에리카 씨랑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대로 둘이서 커피라도 마시고 집에 가고 싶다. 이 사람은 회사 동료인 코스가 씨.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녀를 동경하고 있다. 일을 섬세하게 잘하고 빨리 회사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렇네요. 아, 나랑 다르게 코스가 씨는 빨리 가고 싶구나. 알고는 있지만 뭔가 슬프네. 돌아가면 힘낸 저한테 상을 주고 싶네요. 과자 같은 거 먹고 싶다. 저도 커피 마시고 싶어요. 상이라니 그렇게 무리해서 나랑 다녔던 건가? 조금 상처. 어라?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오타씨. 그런 장난은 치지 마세요. 아니요, 정말인데. 다른 버튼을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들 이 엘리베이터를 써서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안 움직이는 거죠? 일단 계단으로 내려갈까요? 문도 안 열리네. 그 말은 오타씨랑 단둘이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말인 건가요? 그렇게 싫은 얼굴 짓지 마. 나랑 단둘이 있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괜찮을 거예요. 외부에 연락하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오타씨, 부탁이 있는데요. 잠시 안 와도 될까요? 네? 나는 코스가 씨에게 안긴 채 비상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눌려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반응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비상용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수리회사의 콜센터에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약을 안 하고 있는 빌딩도 있거든요. 비상벨이 울리면 관리인분이 수리회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건물 내 관리실에 연락이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관리실에 아무도 없으면 눈치를 못 채는 일도 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 그것보다 왜 제 팔을 잡고 계신 거예요? 실은 저 좁은 곳에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안 쓰는 편이 더 좋았던 거 아니... 그래도 숨을 참고 있을 수 있을 정도라면 참을 수 있어서. 그건 꽤나 힘드셨겠네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건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싫었다는 거구나. 휴대폰으로 회사에 연락해볼까요? 어두운 것도 싫어요. 코스가 씨 진정하세요. 이러면 못 움직여요. 안 돼.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싫어. 오타씨 가지 마요. 아무데도 안 가요. 휴대폰을 찾는 동안만이라도 놓아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 벌을 받은 걸 거예요. 컴퓨터에 선대 회장의 비밀 메모가 있는 장소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찾았을 때 그런 거 필요한가 하시는 상사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밀어붙인 건 저예요. 그리고 호타씨한테 도움받고 싶다고 부탁한 것도 저예요. 호타씨랑 단둘이서만 있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그건... 사이가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던가 일하는 중에 이상한 생각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호타씨랑 키스하는 망상 같은 걸 해서 죄송해요. 이건 코스가 씨 나 좋아하는 거 맞잖아. 열렸다. 회사 돌아갈까요? 저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신이 주신 행운 같은 거라고. 실은 저도 코스가 씨를 좋아했거든요. 오늘은 코스가 씨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후 우리가 들고 간 자료는 회사에서 절찬받은 신상품 개발의 중요한 서류가 되었다. 우리의 수고가 보답받는 결과가 됐고 우리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그 빌딩 엘리베이터는 예전에도 몇 번인가 전기 문제가 있어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게 악마의 짓인지 천사의 짓인지 아니면 유령의 짓인지는 모른다. 낡은 빌딩에서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나였다. 내 이름은 코우키. 대학교에서 영화 제작을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 오늘은 합숙을 위해 캠프장에 와 있다. 합숙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촬영을 할 생각은 없어서 기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다 같이 놀면서 기획안을 짜거나 일단 즐겁게 노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그럼 1학년은 장작 모으기 잘 부탁해. 강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네. 뭔가 평소보다 풀이 죽어있네 너. 아니요. 모처럼 이런 좋은 장소에 왔는데 촬영 기재를 하나도 안 갖고 온 게 아쉬워서요. 촬영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 다들 스마트폰도 들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넌 아직 1학년이니까 모르겠지만 여긴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갑자기 홍수가 내리거든. 네? 정말요? 촬영 기재 같은 비싼 걸 들고 와서 비에 젖어버리면 끝이라고. 그럼 다른 날에 오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다이스케. 넌 비에 흠뻑 젖은 여성 멤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냐? 알겠으면 빨리 장작이나 주워와. 강 쪽으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 무슨 일이 있으면 곤란해지니까. 네. 이렇게 동아리 1학년들은 각각 숲속에서 장작을 모으고 있었다. 하늘은 기분 좋을 정도로 쾌청해서 분명 점심쯤에는 소나기가 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도 안 돼. 그렇게 쾌청했는데 갑자기 비가. 맞다. 방금 저쪽에 동굴 같은 게 있었지. 일단 거기서 비를 피하자. 우와, 바로 그칠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에 내리는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 저기 거기 서 있으면 네 젖은 옷에 물이 떨어지는데. 우와! 갑자기 큰 소리 내지 마. 먼저 있던 건 난데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잖아. 미안해. 최악이다. 하필이면 시오리랑 같은 동굴에 있다니. 시오리는 나랑 같은 영화 제작 동아리에 속해 있는 1학년. 기가 센 성격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건 확실히 말하는 타입. 나를 보면 항상 기분 나쁜 얼굴을 하니까 분명 날 싫어하는 거겠지. 그래서 나도 시오리를 싫어하고 항상 동아리 내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렇게 끝에 있으면 더러워질 텐데. 어차피 이미 더러워졌는걸. 그냥 냅둬. 미안해.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비가 그쳐도 시오리는 텐트에 돌아갈 수 있긴 한가? 왜? 거미가! 거미? 안 놀래도 돼. 거미는 우리보다 먼저 여기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해도 싫단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걸. 이제 거미는 내쫓았으니까 떨어져 줄래? 아직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미안해. 시오리는 벌레를 엄청 무서워하는구나. 평온하게 벌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로봇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좋아. 코우키는 왜 항상 사과하는 거야? 응? 여기 와서 나한테 3번이나 사과했어. 아니, 원래도 그렇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코우키는 사과하고. 난 그게 진짜 싫어. 그렇게 말해도 시오리가 항상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나는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항상 코우키가 사과하게 만드는 내가 싫어. 너무 싫어. 나도 모르게 시오리의 얼굴을 쳐다봤다.
시오리는 삐진 듯한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표정은 날 싫어하는 여자의 표정은 아니었다. 시오리. 아, 여보세요. 다이스케 선배. 쿠키, 지금 어디야? 여기 없는 거 너랑 시오리뿐인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아, 같이 있어요. 빗줄기가 거세서 잠시 피하고 있었거든요. 얼른 돌아갈게요. 아, 다행이네. 시오리, 휴대폰을 텐트에 두고 가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코우키랑 같이 있는 거라면 다행이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네. 뭐 하는 거야? 그거 입어. 텐트로 돌아가면 갈아입을 옷이 있지? 젖었지만 내 옷은 안 비치니까. 아, 내가 너무 싫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옷을 못 입겠으면 돌려줘도 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젖어 있으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무겁네. 미안. 지금껏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었지. 미안. 또 사과해버렸다. 미안. 어라? 뭐야 정말? 혹시 버릇이야? 고치는 게 좋아. 그런 버릇. 그렇지. 미안. 그 후로 그 강한 비가 그치고 또 날씨가 좋아졌다. 나랑 시오리는 같이 텐트로 돌아가서 드디어 젖은 몸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야, 괜찮아? 그 비 덕분에 시오리가 날 싫어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마음은 하늘처럼 쾌청해졌다. 어쩌면 시오리는 날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시오리 어땠어? 코우키랑 친해졌어? 아마 옷도 빌려줬고 마지막엔 같이 웃으면서 돌아왔으니까. 잘 됐네. 지금까지 안 좋았던 사이가 나아진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야. 그런 걸까요? 우리 동아리는 소나기를 맞고 젖은 여자랑 그 여자를 지켜준 남자는 영원한 실로 묶인다라는 징크스가 있거든. 매년 한 조씩 그런 커플이 생기고 있어. 보면 이번에는 시오리랑 코우키겠지.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소나기 최고. 저 완전히 푹 젖었거든요. 젖은 선배들을 보게 돼서 진짜 좋았어. 우리 동아리에서 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남성 멤버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성 멤버들은 모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무라야마 카이토. 최근에 하드모드로 일을 했지만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되었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쉬게 돼서 오랜만에 들떠있다. 연휴 동안 뭐 할까? 영화라도 보러 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것도 좋겠지? 어라? 지갑이 왜 없죠? 집 열쇠가 들어있는 지갑이 없다고? 일단 진정하자.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썼잖아. 그 뒤에 어떻게 했었지? 가방에 넣었었나? 없어! 왜 없는 거야? 아, 정말 연휴 전날의 행복한 기분이 한 번에 뚝 떨어졌잖아. 나는 급하게 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찾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설마 여기서 누가 훔쳐간 건가? 일의 피로가 동시에 몰려와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진 나는 일단 집주인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무라야마 씨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네요. 실은 지갑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어머,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쪽에서 떨어뜨린지 모르겠는데도 오늘은 그만 자고 싶어서. 아유, 포기하지 마. 친절하신 분이 가져다 주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자고 싶었지만 집주인분이 얼른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갔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어디 쪽에서요? 그걸 모르겠어서. 네네. 그럼 이것 좀 써주세요. 안에 자기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 들어있나요? 면허증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럼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피곤해. 연휴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것보다 내가 갖고 있던 돈도 다 잃어버렸는걸. 30만 원 정도 들어있었는데 망했다. 분명 지갑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 나는 절망을 하면서 연휴를 지내게 되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은 연휴. 하지만 2일차 점심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무라야마 카이토 씨 맞으세요? 세계 불가사리 파출소인데요. 어제 지갑을 떨어뜨리시고 분실 신고해 주셨죠? 방금 저희 쪽에 어떤 분이 갖고 와 주셨어요. 네? 정말요? 나는 급히 경찰서로 갔다. 지갑 확인해 주세요. 뭔가 없어진 거라던가 뭐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설마 현금도 그대로 있을 줄이야? 주워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답례를 해드리고 싶은데.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일단 연락처는 받았지만 마음대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요. 저희 쪽에서 무라야마 씨가 답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 후 경찰분은 내 지갑을 주워준 여성분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여성은 나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말해줘서 나는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다. 여보세요? 저는 무라야마라고 합니다. 지갑 주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무사히 주인분에게 돌아가서 다행이에요. 미유키 씨 맞죠? 어디서 주우신 거예요? 오늘 아침 여갑 청소 봉사활동 중에 찾았어요. 배수로 위쪽에 떨어져 있었어요. 왜 그런 곳을... 그럼 못 찾을 만도 하지. 괜찮으시다면 미유키 씨를 만나서 답례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 답례를 받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제가 제대로 답례를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면. 지갑의 주인이라고는 해도 젊은 여성이 모르는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날 위해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것은 귀엽지만 화려하진 않은 여성이었다. 지갑 주인분이시죠? 금방 알아차리셨네요.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분일까 싶어서 잠깐 안을 봤거든요. 그때 면허증을 봤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보다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일을 좀 하고 왔더니 배가 고파서. 알겠습니다. 나는 미유키 씨와 함께 가까이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다. 그 흐름으로 지갑을 주워준 답례를 하게 되었지만 요리를 먹기 시작했을 때 미유키 씨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알아? 왜 그러세요? 이런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오랜만이라서 뭔가 감동했어요. 네? 오랜만이라 하시면... 사실 저 본가가 못 살거든요. 그래도 전 모델이 되고 싶어서 상경을 했어요. 상경을 했다고 해도 못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다 최근엔 콩나물이랑 알바하는 곳에 빵밖에 못 먹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 제 쪽인걸요? 나는 그때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내 지갑을 잠깐 봤다고 했다. 분명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봤을 텐데 말이다. 돈이 없는 그녀는 그 돈을 갖고 도망치는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 아이는 강하구나. 그게 당연한 거지만 유혹에 지지 않는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 또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상경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죠? 도쿄에 있는 맛있는 가게들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능하다면 데이트였으면 하는데. 괜찮나요? 저 이렇게 못 사는데. 네, 미유키 씨의 상냥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반했어요. 그 후 우리들은 사귀게 되었고 함께 여러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 그녀는 제대로 된 밥을 먹게 된 이후부터 혈색이 좋아졌고
더욱 귀여워졌다. 그리고 모델 일까지 시작하게 되었다. 카이토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상경하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건 카이토 씨 덕분이에요. 저 행복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례를 해야 하는 건 내 쪽이라니까. 지갑을 주워준 데다 귀여운 여자친구까지 생겼다. 귀여운 여자친구를 지지해주면서 일도 순조롭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그녀 덕분인데도 말이다.